우리가 사는 세상은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에도 무려 250여 가지의 독성 물질이 새로 생겨납니다. 수십 년이 흐르면 몸속에 엄청난 양이 차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염된 시대, 독소는 이미 우리 몸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독소는 몸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몸 안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피할 수가 없죠. 보통 얘기는 독약이라고는 독이 있다. 그건 아니라는 뜻이죠.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의학도 우리를 독소로부터 완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해독요법이야말로 생명의 파수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소와의 치열한 전쟁, 그리고 시작되는 몸의 복수. 과연 해독은 우리 몸의 새로운 혁명이 될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에게 병원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 아픈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죠. 병은 아니고 건강하지도 않은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도 있고 기능도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사를 했을 때 병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원인을 모르면 더 두렵죠. 이름난 병원을 다 찾아다녀도 아픈 이유조차 모를 때 환자는 더 두려워집니다. 쉰 살의 라동의 씨. 병원에서도 밀린 업무를 볼 만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벌써 3년째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니까 뭐 특별하게 고통은 나만 받는 거지. 뭐 애아빠 같은 경우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옛날보다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활동을 못한 만큼의 그런 걸 전혀 상대는 모르죠. 나만 고통받는 거지. 그 아무도 모르지. 그녀의 병은 원인 불명의 대동맥 협착증.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곁가지까지 나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병원 가서 너무 아프면 병원 가면 진통제만 주는 거예요. 그럼 진통제로만 다스리라는 얘기인데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약을 많이 먹는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소화 안 됩니다. 그러면 소화제 하나 더 추가. 이러고 사는 거죠. 모발 검사 결과 그녀의 몸에서는 예상대로 수은과 구리가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킬레이션이란 그리스어로 가지의 집게발인데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중금속은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 누적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물로 씻듯이 해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찝어내는 그런 작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게 바로 이 킬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중금속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영양소가 부족한 부분이나 그 중금속이 특히 좋아하는 부분에 가서 깊이 박히게 되는데 이것을 뽑아내는 게 생화학적으로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킬레이션 요법은 EDTA와 같은 약재를 혈관에 주입해 중금속이나 노폐물을 말 그대로 집게발처럼 끄집어내서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관을 해독하는 방법입니다. 해독을 하는 과정에 환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이 개선되는 게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혈관 질환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중금속뿐만 아니라 혈관 질환들까지 개선되는 다양한 효능을 보이면서 킬레이션 요법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활발하게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화학무기에 대한 해독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킬레이션 요법. 하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겨우 6년밖에 안 됐다는군요. 킬레이션 요법에 대한 찬반 논란은 아직도 팽팽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답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환자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이죠. 바로 라동의 환자처럼요. 현대인들은 누구나 독소의 공격을 받지만 모두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환경적인 면만 고려한다면 다 오염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오염이 안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각 사람의 생화학적인 독창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중금속에 대해서 잘 배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들어오면 배설을 잘 못하는.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몸 안의 독소를 처리하는 능력도 다 다릅니다. 간은 바로 그 차이를 결정짓는 기관이죠. 3천억 개 이상의 간세포로 이루어진 간은 담즙을 통해 소화작용과 노폐물 배출을 돕기도 하고 혈액 속에 독소를 걸러 깨끗한 피를 재공급하는 역할도 하죠. 몸 전체 해독작용의 75% 이상이 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간은 우리 몸 해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하지만 간의 해독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독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돌아가면서 씻으니까 움직이지 마시고 눈을 그대로 감고 계세요. 올해 22살의 김소연 씨.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 그녀는 이곳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머리가 정말 많이 아파서 두통약을 먹었는데도 치료가 안 될 때가 정말 많았어요. 아말감으로 인한 중금속 중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입안의 수은증기를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결과는 0.072mg, 정상보다 무려 7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에는 껌을 씹어 아말감 치아를 자극한 후 다시 측정해봤습니다. 0.1로 올라갔어요. 0.1mg, 단 10분 만에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뜨거운 물을 먹는다든가 담배를 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음식물 질긴 걸 많이 씹든가 그러면 그만큼 아말감이 수분이 많이 올라서 입속에 몸에 축적되는 겁니다. 치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아말감 충전물엔 여러 중금속들이 들어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독성 금속인 수은입니다. 수은은 높은 온도에서 쉽게 기체로 변하는 특성이 있는데 입안에 침이 매개가 되어 아말감 속의 수은이 기체로 변해 빠져나오고 이 수은 증기는 그대로 우리 몸속으로 흡수된다는 거죠. 아말감을 제거하는 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보기보단 꽤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우선 제거된 아말감 가루나 수은 증기가 환자나 의료진의 몸에 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튀어나온 수은 증기가 극성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아말감을 왜 쓰고 있는 걸까요? 수은이 인체에 나쁘다는 건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현재 아말감은 일단 굳으면은 거기서 수은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해롭지 않다고 여태까지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50년 된 오랜 아말감이 거기서 조금만 열을 가하면은 수은 증기가 계속 올라오는 것이 우리 특수한 촬영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치과병원의 반 이상이 아말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말감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해 실험 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주목받은 로저 박사입니다. Ultraviolet light, and it puts out ultraviolet light. It's not good to look at it directly. 그는 50년 된 낡은 아말감 치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And it is a special type of fluorescent paint on it. This is an old silver filling, silver mercury, and this is just a pencil eraser, and we'll be just scratching.
로저 박사가 아말감 치아를 몇 번 문지르자마자 곧바로 수은 증기가 올라옵니다. 약간 어둡기는 해도 형체가 잘 보이시죠? 그렇다면 1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아말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Every time you chew on a hot steak or have hot tea, coffee, hot food, chewing on it. 이번에도 수은 증기가 잘 보이는군요. It's very dangerous to melt gold alloy without being under a hood and taking precautions because the mercury is going to evaporate off of. This is a gold crown. 아말감을 제거하지 않은 치아를 금으로 덮어 씌우면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말감에 있던 수은이 금에 스며들어 전기 배터리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And they reviewed the then available data on potential sources of human exposure to mercury and concluded that the predominant source is by far and away your fillings. It's a sad thing that more people aren't aware of that. 1980년대 초반에 제기된 아말감 유해성 이론은 미국 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양과 원숭이의 치아에 아말감을 충전한 실험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죠. Just 30 days, the mercury spread from the teeth to the jawbone, to the kidneys, to the intestines, to the hoof even. So the mercury is not locked in the filling. It spreads widely throughout that animal. 그러나 동물 실험은 동물 실험일 뿐이죠. 영국 보건성 화학물질 독성위원회는 아말감의 인체 내 유해성을 입증하기엔 아직까지 과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말감에서 수은이 방출될 가능성은 있지만 예민 반응이 나타난 건 아주 극소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고서는 충분한 자료가 발표될 때까지는 임산부들에게 아말감을 씌우거나 제거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충분한 자료는 발표되지 않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불안한 이유죠. 유해성이 있다면은 절대 하지 않죠. 그 수은이 나쁘다는 걸 다 아는데 그거를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 하지만 아말감 치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쩌면 환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대는 열심히 일도 많이 했고 아말감을 너무 많이 해서 손으로 떡 좀 물렸어요. 날마다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치과 의사들이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고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우리 동료들도 치과 의사 동료들이 많이 세상을 갔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아말감에 의한 피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검증이 필요하죠.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디톡스 또는 해독요법을 둘러싼 논란은 다양합니다. 어차피 100년, 200년 지나면 증명이 될 것들이죠. 다만 지금 과학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증명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면 100년, 200년 될 때까지 그거 안 하고 환자 치료 안 하고 그냥 있을 거냐? 환자를 위해서 어떤 치료를 제공해주고 어떻게 해줄까 하는 선택은 그건 의사의 지혜고요. 어떤 의사, 어떤 시설에 갈까 하는 선택은 환자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지혜로운 자의 몫입니다. 인간은 모두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아무 병 없이 건강하게 말이죠. 현대의학은 그 기적을 이루어줄 것 같았습니다. 그 생활 습관을 무시하고 한 방에 이걸 나으려고 병원의 의사에게 의지하게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고요. 죽은 현대인의 몸에선 무려 900가지가 넘는 독성 물질이 나왔죠. 또 우리 몸은 단 1초 만에 1000만 개의 세포가 바뀌고 200개의 화학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한 방에 낫게 하는 슈퍼 해결사가 없는 이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어디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몸은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는 것, 그것뿐입니다.